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는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7거래일째 외국인들은 순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 안에 담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호실적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재료 부진 이런 시장 속에서 호실적을 갖고 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실적 부합에도 전망 개선 기대감에 엔터 부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대 반등세를 보여줬고 이외에도 삼양식품 이제 황제줄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에서 1,399억 원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는 만큼 호실적 이후에 우리는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들을 살펴봐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시죠. 네, 정치 테마주로 오늘은 두 번째 키워드 교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치권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국힘에서 모두 다 AI 기반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두 후보 모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게 되면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특히나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건 탄력이 막판에 꺾였다라는 점입니다.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꺾이면서 상한가가 풀린 채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상한가를 연속 2번이나 찍은 한진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속으로 오른 그런 피로감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두 자릿수대의 급락세를 펼치게 됐는데요. 후방건설이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인지 그리고 한진칼뿐만이 아니라 한진칼 우선주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말 그대로 쉬어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관세 완화라든지 이런 어떤 호재성 재료를 기반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야 할 이유, 호재도 없고 그렇다고 또 주가가 막 떨어져야 될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종목들만 조금 과열권에 있다. 딱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리는 게 자연스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DR 지표로 보면은 상승 종목 수만 놓고 봤을 때 조금 과열인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들이 오늘 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런 흐름은 굉장히 조금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를 보면은 지금 원화가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시아 증시로 좀 자금이 다시 넘어오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해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오늘로서 좀 다 지나갔다라고 어떻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재료도 없고 또 걱정을 할 또 재료도 없는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장기간 조금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어쨌든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하기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는 종목들이 이제 과열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대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율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환율 약세가 이제 양면성을 갖게 되죠. 사실 수출 기업들에게는 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양면성은 있는데 과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일본의 그 제네바 협정 이야기 나오고 오히려 그 자산 시장은 버블로 갔습니다. 왜냐면 내수 경기라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는 총재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할 거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지금 원화가 안 그래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 급격한 약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이 단기간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위축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본다면 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적인 어떤 정책이 더 많이 나옴으로써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한 차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렌드를 한번 보게 되면 시장이 빠지면 주도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죠. 그러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자금이 좀 순환하는 그런 그림들도 나오고요. 요새는 정치 테마주도 정치 테마주인데 신규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상장했었던 5가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주도 업종이라든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수급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또 랠리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는 사람이 추후에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트렌드의 전환점에 매수를 잘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롱런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제가 매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 지표들도 다 이제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박성재 전문가한테 또 장중에 이런 기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고 또 방송 말미에 또 오늘 좋은 공략주도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시청 해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에 내가 발맞춰 가기가 참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습니다. 박성재 멘토와 함께하면 조금 더 그 고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채팅창 들어오신다면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 포인트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호실적 이렇게 잡아봤는데 조금 전에도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재료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호실적, 이 실적 시즌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더더욱 재료는 좀 공백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시장 자체에 뭔가 확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실적주에 좀 주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실적주는 당연히 계속 주목을 받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또 주목을 해봐야 돼요. 네. 오늘 그래도 제가 좀 특징적으로 뽑아온 종목이 있는데 우선 한국금융지주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지배주주 순이익이 4,500억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34% 성장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중요하잖아요. 컨센서스가 3,39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33%나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그 주가 흐름 자체는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그쵸.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근데 실적이 이렇게 33% 예상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봐도 38% 성장을 했고요. 이 금융지주가 여기서 가장 많이 수익성을 올린 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투자증권인데 IB 쪽이랑 그리고 투자운용 그리고 PF 쪽에서 고른 이제 어떤 그 실적을 거두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에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여부인데 사실 투자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그리고 운용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시기별로 컨디션에 따라서 또 철학에 따라서도 좀 많이 변동이 되는 사안들이라는 거 그리고 PF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이게 또 리스크가 항상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 컨센서스를 이 정도로 우월적이게 초월하면서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더 좋게 보는 게 뭐냐면 JYP입니다. JYP가 이제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게 다 예상한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예상치랑 부합을 했다. 라는 점인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 2, 3분기 실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나온 실적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42% 감소했습니다. 근데 쇼크는 아니에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어떤 매출 약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스트레이트키즈에 대한 재계약에 들어가는 재계약 비용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이게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거지 구조적인 약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2분기가 되면은요 그 스트레이트 키즈가 이번에 재계약했잖아요. 월드 투어가 있습니다. 뭐 일본, 북미, 뭐 남미까지 해가지고 스타디움식의 그 월드 투어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생기고요. 그럼 2차 판권도 같이 생겨요. 여기도 매출이 또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보게 되면은 뭐 스트레이키즈뿐만 아니고 트와이스라든지 여러 이제 신입 그룹들의 어떤 컴백이랑 월드 투어들이 또 대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JYP가 1분기 실적은 사실 예상 가능했었던 영업 감소로 끝났는데 2, 3분기 또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적은 이미 주가는 예전에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앞으로 좋아질 어떤 실적을 생각을 한다면 JYP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잘 나오는 거고 근데 나온 것에 의미를 두기보단 앞으로 잘 나올 것들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새 밀고 있는 게 있죠. K뷰티 쪽. 화장품 쪽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좋을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JYP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놓고 투자를 한다면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다. 공약주로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아스테라시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오늘 실적 잘 나와가지고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이야기 드릴 때도 이런 것들이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해서 드린 건데 잘 나오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죠? 스마트 머니 기법 강의도 드리고 지표도 무료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강의도 4편이나 제작을 해서 다 보내드리고요. 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또 저랑 같이 장중에 스마트 머니 신호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종목을 잡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찍힌 부분보다 더더욱 중요한 건 다음 분기에도 이 실적이 이어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초이스 해주신 종목 중에서도 픽해주신 종목 중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다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날도 날이니만큼 오늘은 교육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언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내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되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그리고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이야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유아들 단계들 대상으로부터 무상 교육을 해줘야 된다. 요 내용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뭐 등록금을 지원을 한다라든지 대학에 혹은 이제 무상 교육을 해준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육업체, 뭐 온라인 교육업체, 뭐 이제 사교육업체들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업사이드 요소가 있을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게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온라인 교육주들의 교육 기업들의 실적이 실적이 업사이드로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정부의 교육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공교육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학들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교육 민간 교육 업체들과는 사실 조금 무관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육 예산이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돼서 이게 사교육 쪽으로 조금 낙수 효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시차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조금 큰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나 AI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에서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일부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 부분적인 수주를 받는 거 말고는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부 정책이 민간 교육 업체들의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장 초반에 좀 수급이 쏠릴 때는 그냥 매도의 기회죠. 매수를 네. 빠르게 한 사람들, 영민하게 민첩하게 매수를 한 사람들은 빠르게 좀 단타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딱 그런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보는 것이 맞지 교육 업종이 어떤 뭐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라거나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도 제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대선 시즌에 가까우면서 점점 재료가 소멸되어 가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거를 뭐 잡고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테마주를 들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날레 국면을 가고 있는 정치 테마주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 이게 종목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점 짚어주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3거래일 만에 급락 장세를 펼쳤습니다. 상당히 오늘 많이 밀렸고요. 이거를 연속 상한가를 가다가 이렇게 좀 주춤하게 됐는데 전문가들은 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니까 호방건설이 이 한진칼의 지분 매입이 경영권 분쟁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사실 이제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고려 아연 때도 마찬가지로 급등락이 반복하면서 그쵸.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단정하고 우선은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70%가 올랐으니까 밀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경영권 분쟁인데,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내 이것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길어질 거다 오히려. 지분 확보 경쟁이 오히려 또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야겠죠. 호반그룹의 추가 지분 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조원태 회장 측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우선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고려아연이랑 살짝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고려아연 때도 한번 보면은 그 MBK 파트너스, 그 영풍 그룹과의 그쵸. 어떤 팀과, 그리고 이제 조용범 회장과의 그런 어떤 경영권 분쟁입니다. 물론 조용범 회장이 결국에는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조용태 회장의 지분을 좀 따라잡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오히려 이것들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장기간 주가의 등락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모색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고려아연 차트거든요. 네. 이때만 해도 사실 오르락 내리락 엄청 많이 하면서, 이때 제가 아쉬운 게 뉴스 팔로업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이 고려아연이라는 종목들을 좀 트레이딩으로 잘 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례가 알기 때문에 이때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 많았어요. 네. 이미 승부 났다, 이쪽으로 기울인 것 그쵸. 같다, 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진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은 여러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관심 종목으로 빼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많이 밀렸을 때부터는 또 뉴스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죠? 언제 또 지분 확보 이야기가 나오면, 지분 확보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당일 안에 또 다 급등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2거래일 3거래 연속 또 가더라고요. 네. 이제 고려한 사례를 보고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렸을 때는 팔로우업만 잘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런 구간들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고려아연과 함께 비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슬쩍 시총을 한번 살펴봤는데, 고려아연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조, 그리고 한진칼이 8조입니다. 이게 시총이 그럼 절반 정도잖아요. 시총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 주가의 변동폭도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뭐 몇백억, 몇천억, 천몇억, 이천몇억 이런 정도와 이제 이렇게 뭐 8조 단위와의 주식과 비교를 하면 등락률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슈라는 게 2, 3일 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 덩치 큰 종목들이 상한가를 보이고 이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등락률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 사태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관심권역에 도시고 팔로우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까지 살펴가셨으면 좋겠고요. 혼자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번 주장 들어 계속해서 달려가던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2621선, 그리고 코스닥은 733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장 대부분의 실적들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 실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먼저 오늘 외국인이 담았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여전히 담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오늘장 조선주 강했습니다. 모두 일제히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3.96%의 상승세인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또 쓰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여전히 SK텔레콤 이 순매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려 외국인은 7거래일째 팔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성 SDI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전, KPS까지 오늘은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었던 이 종목들 중에는 호실적으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한국금융지주 5%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상립 이래 최대 실적이라는 그런 실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산도 이름 올리고 있고 HMM도 6.49%의 상승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북극 항로가 개항될 것이다. 북극 항로밖에 답이 없을 것이다. 2030년을 또 목표로 두고 이 관련 공약을 또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조선업종 굉장히 강했지만 HMM은 또 호실적 소식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유입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외국인과는 다소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한 또 기관이었고요.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이 같았습니다. JYP엔터를 가장 많이 담은 건데요. 1분기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시장 컨센서스대로 나왔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 리스트 1등 종목으로 JYP엔터를 담았고요. 오늘장 7%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보티즈입니다. 12.24%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로봇에 대한 정책 기대감까지 있지만 이 테슬라에서 밝혀온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빈쌀만의 자랑까지 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옵티머스 그 로봇에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쌈지엔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22%에 넘는 그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초등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핫쇼핑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52주 신고가까지 썼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와 아스테라시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스테라시스도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가 넘는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고 TNL과 SPG, 유진테크와 클리오까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담았었던 상위 리스트가 대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1등 종목이 겹쳤었는데요. JYP엔터 7.09% 빨간불 켰고요. 쌈지엔터 22% 넘는 급등세, 그리고 알테오젠과 로보티즈, VT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도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유진테크와 SM 그리고 PSK홀딩스, 고용과 루니까지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지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유독 시장이 어려웠다라는 소리를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이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똑똑한 돈들이 조용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커다란 수익 실현을 하는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교육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그중에 하나의 기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종목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스마트머니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주포들이 개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 즉 뉴스로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들어올 때는 이게 주포의 돈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개인들이 어쨌든 뉴스 보고 사서 몰려서 들어오는 돈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저는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저만의 수식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제가 만든 신호가 들어오면 그 뒤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기법인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기법, 이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수익 로직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건 기본 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로직이 좋은데 그리고 그거 굉장히 또 간편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방법론 자체가 너무 복잡해 버리게 되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수익 로직이 좋다는 것은 승률이 좋다라는 것은 좀 다른 말입니다. 승률이 좋다랑 손익비가 좋다랑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손익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거래 횟수를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반복을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면, 그죠? 예를 들어 10번을 거래했을 때 7, 8번 이기면은 그게 좋은 기법이다라고 보통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7, 8번 이길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로 지면 이거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동 매매를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7, 8번 연속으로 이긴 거를 한 번에 다 까먹어 버리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후로는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승률만 높고 손익비가 좋지 않은 기법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시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실 확정을 냈을 때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폭이 더 크면 이게 좋은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은 근데 승률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승률의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손익비가 매우 좋게 설계된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로직은 이렇습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이 신호는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 받아간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잘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 가셨으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장중에 어떻게 진짜로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종목을 어떤 것들에 이렇게 포착이 된 것들을 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더 본인의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호가 포착이 되면 기본 기준들을 알려드릴게요. 포착이 되면 포착된 날은 제가 보통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매집이 딱 시작됐으니까 이날 그럼 매수를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추세가 약세거나 혹은 옆으로 가다가 급격하게 꺾여져서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이 추세를 뒤집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조건이 갖춰졌으면은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그 포착일 시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종가. 근데 종가는 제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착일 고점이 있죠.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모든 기본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포착일로부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저점 매수, 종가 매수, 이제 고가 돌파 매수.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이후에 5거래일 정도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냥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을 늘어날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손익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손절 추세선도 같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숙지를 좀 잘 하셔도 충분히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경험치적인 요소가 더 더해진다면 정말로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예시 종목 막 200% 올라간 종목들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오니까 너 결과론적인 이야기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소개드렸었던 공략주들 중에 오늘 잠시 후에도 리뷰 드릴 종목 중에 진짜로 200% 간 종목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종목 100% 넘게 올라가는 중에서도 계속 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리고 나서 200%까지 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잘만 배워놓으면은 그게 진짜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작년 연말에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지분 35% 나머지 인수해가지고 58% 대주주가 됐죠. 이제는 어엿한 삼성 로보틱스라고도 불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스마트머니 기법은 뉴스 전에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은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30일에 이 공시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얼만큼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할지 양 회사 간의 어떤 이제 협상 과정, 협의 과정 속에서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또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또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는 거고, 주포들이라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런 내용들을 저점 매집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그런 덕목이 필요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뉴스 나오고 나서 이 덩치 큰 주식이 상한가 가요. 점 상한가. 그 이후로 200% 넘게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 안 깨고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땐 되게 시원하게 올라가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거든요. 자, 두 번이나 포착을 해줍니다. 최초 포착이 11월 7일입니다. 자, 11월 7일에 신호가 뜨기 전에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직후에 바로 늘어나죠.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할 수 있다. 자, 매수를 하면 뉴스가 나왔을 때 계속 손절 추세선 안 깨지는 선에서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손익비 제가 좋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뉴스 나온 날 있잖아요. 뉴스 나온 날 급락이 나와요. 악재가 떠가지고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급락이 나왔을 때 손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자, 손익비가 어때요?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 그리고 트렌드의 전환 지점, 상승하기 직전에 이 전환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잘 맞단 말이에요. 그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저한테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시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입니다. 최근에도 스마트 머니 신호도 뜨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제가 보는 모멘텀도 좋아서 실제로 공략주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미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죠. 근데 작년부터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이었어요. 언제부터 급격하게 좋아졌냐면 작년 1분기거든요. 1분기 때 퀀텀 점프했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 그 한 해의 총 실적과 비슷한 실적을 무려 한 분기 안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딱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실적은 누가 집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계한다는 겁니다.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거 회사는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은 또 어때요? 그럼 이 재료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포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포착일 이후부터 늘어나죠. 자, 포착일은 뭐다?
주가에 커다란 변곡을 만들어올 때 부착을 한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뭐예요? 이 변곡과 추세 흐름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 매집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뉴스 나오면서 급등까지 나온다면 더 큰 신빙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 만약 종가 기준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손절 추세선 이탈 안 하고 400% 넘게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굉장히 오히려 역성장이 나가지고 주가가 꺾여서 손절 추세선 이탈하잖아요. 본전 근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한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 요 기법 파일이나 이런 신호라든지 손절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PDF 파일 그리고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파일들을 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이 기법들을 어떤 종목이 이용해 볼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다 제공되니까요. 무료니까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 탑5 리스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쌈즈엔터가 무려 2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한화오션, 로보티즈, 유라클과 HFR까지 이렇게 진짜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뭐 예시 종목들 들을 때 하도 이제 200%까지 가지고 나와서 네. 예시하니까 그게 안 되는 줄 아는데 된다라고 제가 증명을 드렸다 생각하고 탑5 명단 보면은 뭐 쌈즈엔터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HFR까지도 네. 한번 보시면 제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 매수할 수 있다라고 계속 그렇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가 실제로 들어오면서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커다란 시세가 왕창 나오면서 꺾이지 않으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결과로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활용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2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 만큼 오늘의 리뷰 종목부터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끝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리뷰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고요. 5월 8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1차 달성 수익률 24%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실적이 참 잘 나와서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가 추가적으로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당연히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매도를 할 것 같으면 5차로 좀 나눠서 이제 매도를 하자. 20% 정도만 이제 비중을 좀 1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네.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은 좀 들고 가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포커스로 잡아드린 게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모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마진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다. 장비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그 뒤에 따라붙는 소모품을 판매함으로써 마진율이 커지는 사업 모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볼까요? 네. 차트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죠. 포착이 됐을 때가 4월 11일이고 그리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네. 제가 5월 8일에 거래량은 좀 보시면 이제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 보면은 거래량이 확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어디서 잡냐면 경험치에서 잡거든요, 사실. 단순히 차트만 띡 보고 이게 뭐 50%짜리인지 200%짜리인지는 구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 저한테 이제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모품 매출, 마진율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 목표가 제가 15,000원까지 좀 높여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로는 15,000원으로 수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입 가능하겠죠? 예, 진입 지금도 가능한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살짝 소폭 밀릴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낮게 잡으면 좋긴 한데 조금 길게 보실 거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목표가 15,000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22%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65,900원까지 터치가 나와서 이제 거의 최종 목표가 7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자, 연말까지의 목표가를 보고 제가 최종 목표가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목표가 도달 안 한 상황에서 계속 높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안 꺾이기 때문에 이 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높여주실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연말 목표, 이거 좀 길게 봤을 네. 때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면 다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뭐 엄청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저는 10만 원까지 한번 조금 크게 높여보고 제가 이 말을 계속 드렸던 게 뭐냐면 네.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다. 근데 올해 1분기도 최근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제가 이 말 했습니다. 올해는 그 티니핑 IP 덕분에 아예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하는 때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제일 많이 상승할 때가 언제냐면 연간에서의 실적 그 흑자 전환을 하는 때 제일 그쵸. 많이 상승한다. 이야기했거든요. 상승하잖아요. 제일 많이 상승한다라는 거고 차트 한번 보면은 실제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1월 15일에 포착이 됐거든요. 포착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바로 늘어났을 때 만약에 매수를 이거 제가 심지어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이 기법의 어떤 그런 이해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큰 수익률이라는 그쵸. 거죠. 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100% 가깝게 상승할 때도 추세가 계속 올라갈 때도 아직 멀었다. 지금 이게 다 스마트 머니가 쭉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좀 커다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신규 매수는 아니다. 지양합니다. 네. 예, 지금 할 때는 아니고요. 이미 다 이제 신규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네.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고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목표가를 높여봤는데 어제 높였던 목표가를 그대로 좀 거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살짝 부족한 상태로 최종 목표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바라보면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이제 자제하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이 종목도 5차 목표가를 넘겼었습니다. 5차 목표가로 5만 원이 제시가 됐었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 56,800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이 종목도 7만 원까지는 일단 상향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5차 목표가 5만 원은 넘겼습니다. 7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10만 원까지 홀딩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한번 조금 더 높여보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로봇 하면 계속 계단식 상승 이야기 했거든요. 그쵸. 계단식 상승 이야기 해놓고서 또 안 높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8만 원까지 조금 더 상향해서 높여서 네. 말씀드리고요.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뭐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로봇주는 앞으로도 저희 그 수익 봉투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신호 뜨고 나서 거래량 늘어날 때 12월 27일에 공약주로 소개해드렸고 제가 로봇 업종 계속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신호만 가지고 자기 혼자 거래를 하실 때는 얼마큼 올라갈지 몰라요. 그죠? 20%, 30%만 올라가고 마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제 어떤 그 관점 이렇게 스마트 머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관점 공유 이런 것들을 드리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박성재 전문가랑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 제가 무료로 다 교육해드리는 데잖아요.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 여전히 가능할까요? 아니면 밀렸을 때 들어가는 밀렸을 게 때 좋을까요?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하면 제가 다시 공략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진입 타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들고 계신 분들만 8만 원까지 다음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스마트 머니 기법 다시 한번 강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 넘긴 종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을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스마트 머니 기법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다면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멘토님? 네오위즈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네오위즈가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거기다가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 제가 게임을 잘 모르지만 유명한 게임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대감이 좀 있는 건지 네오위즈 추천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한 번씩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동사가 지금 어디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죠? 콘솔입니다. 콘솔이고 모바일 게임 쪽에서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88%. 다른 사업부는 사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2022년도 때부터 지금 보게 되면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면은 영업이익률 600억대 성장까지도 저는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저 이거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우선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모바일 게임 매출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와요. 이 브라운 더스트 2라고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 모바일 게임인데 5분기 연속, 지금 2년 연속 지금 굉장히 이쪽에서에 대한 업사이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인기도 많고요. 글로벌 매출이 실제로 확장된다는 것을 또 증명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동사가 이거 이제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 IP를 신규 IP 발굴에까지 같이 역량을 해서 또 해외 이제 성장까지도 도움을 한다면 지금 컨센서스 잡혀 있는 정도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매출이 매우 중요한 게 이제 PC가 없는 집안도 요즘엔 꽤 많더라고요. 그쵸. 요새 애들은 저희 어렸을 때는 모바일로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PC 게임을 많이 했는데 네. 요새는 조금 다르잖아요. 핸드폰 그래서 게임. 예,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동사의 어떤 기본 성장 배경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 피해 거짓 이게 이제 대작입니다. 사실 그쵸? 대작인데 이거 이제 확장판이 나와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5월 중 공개 이 핸즈온 프리뷰가 그 이제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걸 리뷰를 했거든요. 이 리뷰가 후기가 5월달 안에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5월 안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5월 안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닌텐도 스위치 2가 6월 5일에 발매가 되거든요. 지금 게임사들이 이 스위치 2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막 다 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가 지금 이제 막 빵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고요. 2번이나 들어왔고 쭉 올라가죠. 이 어떻게 보면 그 쌈지엔터랑 이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호재들이라든지 업사이드 요소들을 가지고 나서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공격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23,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게임주로 갑니다. 네오위즈고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3,6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그중에서 수익률 탑5 종목들의 총 합계가 750%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 스마트 머니 기법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